올여름 유난히 길고 무더운 날씨에 정말 그 피로와 스트레스 시달리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힘들어서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입안에 염증이 좀 발생한다고 해요. 무더위에 지친 치아, 구강 어떻게 좀 관리를 해 나가야 네. 할까요?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서 입안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생긴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식사하실 때, 말할 때 입안에 조그만 상처가 있더라도 너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궤양이 생겼을 때는 일반적으로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면서 비타민이 충분한 과일과 채소 등을 드시게 되면 자연적으로 일주일 안에 대부분의 궤양은 사라지게 되는데, 만약 이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주 이상 궤양이 지속된다면 구강암과 비슷한 다른 질병과의 어떤 감별 진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입안에 무슨 암이냐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몸 자체에 우리 일부분, 입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암은 발생될 수 있다는 점 인식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구강암은 입안의 구조물에 한해서 생기는데, 입안에 있는 혀 밑바닥, 입 천장, 볼 점막, 침샘 이런 모든 부위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구강암은 문제점이 조기에 발견되지 않으면 임파선을 타고 각 기관으로 굉장히 급속하게 번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강암의 원인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는데 지목할 수 있는 요인이 흡연, 과도한 음주, 입안의 어떤 불량 보철물, 아니면 나쁜 구강 습관, 그리고 요새 많이 얘기되고 있는 환경과 관련된 이런 어떤 호르몬이나 이런 문제들도 구강암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강암을 증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입안에 궤양이 생겨서 3주 동안 없어지지 않는다면 한 번쯤 의심해야 되고요. 혀하고 볼 점막에 궤양이 생긴다면 의심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치주 질환이 없는데도 치아가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구강암을 의심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이 나왔을 때 자가 진단하거나 아니면 보조제로 치료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치과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구강암에 있어서 의심되는 경우에 종래에는 그 궤양 부위를 갖다가 마취하고 조직 표본 검사를 해서 1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야만이 구강암에 대해서 뭔가 판단이 됐는데, 요즘은 간단하게 치과에 오셔서 CT 촬영만 하고 원격 전송하게 되면 영상센터에서 치의학 영상 전문의가 구강암 유무를 당일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거죠. 마취하지 않는 장점과 1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내가 구강암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는 이런 시간이 촬영 당일로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방법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양치질, 정확한 칫솔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6개월에 한 번은 반드시 치과에 방문하셔서 스케일링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이런 구강암은 예방될 수가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식생활에 있어서 과도한 어떤 음주, 흡연, 그리고 너무 맵고 짠 음식, 입 안에 그리고 날카롭거나 어떤 교체를 요하는 보철물이 있다면 반드시 좀 교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구강암에 있어서의 어떤 예방법은 치료보다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40세 이상의 흡연하는 남성과 여성분들 중에서는 완경기를 거치신 여성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치과에 방문하셔서 CT 촬영을 함으로 인해서 구강암을 원격 전송에 의해서 판독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1년에 한 번 CT를 찍음으로 인해서 구강암 예방에 신경 쓰시는 게 100세 시대에 맞는 건강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입안에 그 상처가 생긴다든지 궤양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많이들 좀 겪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궤양이 3주 이상 지속이 될 경우에는 구강암을 좀 의심을 해봐야 한다라고 네네. 했으니까 오늘 좀 더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원장님께서 이제 CT로 좀 간단하게 좀 네네네. 진단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CT 촬영 후에 뭐 원격 전송을 해가지고 그걸 판별을 한다고 했는데 뭐 네. 구강암 이외에 다른 정보들도 좀 알 수가 있겠어요. 아, 예, 예. 그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이라는 병을 요새 앓고 계십니다. 특히 완강기를 넘기신 여성분들의 경우에서도 많은데 이 경우에 있어서 치료제도 드실 때 칼슘제나 비타민제, 호르몬제는 전혀 문제가 없으신데 비스포스포네이트 굉장히 길죠. 근데 이 성분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뼈를 갖다가 파괴하는 걸 너무 억제하다 보니까 과생성은 되되 파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일부분이 흡수되고 일부분이 생성되는 이런 과정이 반복돼야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실 때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을 복용하신 분들은 몇 개월에서 1년까지 약을 끊으셔야 돼요. 근데 문제점은 어떤 분은 몇 개월, 어떤 분은 1년, 이에 어떤 판단이 되지 않는데 이 경우에도 CT를 찍어서 영상 판독센터에 원격 전송하게 되면 그곳에서 영상치의학 전문의가 뼈 상태, 골 밀도와 강도를 판단해서 이분은 임플란트 수술하기에 지금 괜찮습니다. 이런 시기를 판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CT 촬영과 영상 판독의 의미는 구강암뿐만 아니라 이런 뼈의 강도와 밀도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쉽고 간편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